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15일에 열린 GX 칼텍스배 패자조 원성진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원성진 구단 이제 85년생으로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데 여전히 랭킹 10위권, 2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도 93년생으로 이제 30 중반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신진서 구단에 이어서 랭킹 2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바둑의 강자죠.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원성진 구단이 흑이고 박정환 구단이 백입니다. 자, 초반 화점, 양화점 두어갔고요. 백도 양화점으로 대응을 했네요. 자, 걸쳐 갔을 때 이제 예전에는 걸친 돌을 뭐 협공을 하던지 아니면은 날일자로 받아주던지가 일반적인 경우였는데, 인공지능이 나오고부터는 물론 이 수들도 무난하지만 뭐 붙이고 뛰는 수도 많이 두어지고요. 아니면은 아예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가는 수도 많이 두어집니다. 이수의 의도는 이제 이 양걸침에 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인공지능 세대 이후로는 이 양걸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뭐 흑이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우상 쪽을 3-3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맞고 밀어둘 때 늘고, 어쨌든 양걸침이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도 선수를 잡고 양걸쳐 왔고요. 자, 박정환 구단 이곳을 붙이고 늘었네요. 자, 붙이고 있게 되니까, 자, 이 장면에서 백의 선택은 이곳을 잇고 흑이 뛰어가면 하나 눌러두고요. 자, 이곳 공격하고 이렇게 눌러두면서 양쪽을 활발하게 두어가는 그런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전처럼 이렇게 붙여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붙였을 때 찌르고 있고, 여기를 이제 젖히고 단수치고, 뭐 흑의 선택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리를 두어갈 수도 있는데요. 원성진 구단은 무난하게 일단 이어두는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정석에서 이제 간혹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를 끊어 잡으면 집으로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흑이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이 선수를 잡고 벌려가는 자세가 백이 더 흑이 차지한, 흑이 조금 더 얻은 실리보다 백이 약간 두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기사들은 잘 끊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처럼 무난한 정석 진행을 했고요. 자, 원성진 구단 이어주니까 박정환 구단도 두 칸 높게 뛰어가면서 좌변 쪽을 벌려가는 선택을 하고, 자, 이때 이제 하나 물어보는데, 이수의 의도는 백이 이곳으로 오면은 젖히고 붙이고 젖히면서 쉽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뛰어가기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백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박정환 구단도 일단 제압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한 칸 띄워두면서 무난무난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좌변 쪽에 변 쪽에 돌이 있으면 1, 2 이전하면서 두 칸 띄어가는 수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원성진 구단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어차피 한 번 더 지켜야 되는 모양인데, 상변 쪽을 백이 먼저 오게 된다면 포석에서 약간 뒤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적으로 3-3에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뻗으니까 뛰어가고, 자, 박정환 구단도 바로 눌러가고 있네요.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나와서 끊더라도 뻗고요. 이곳을 밀면은 젖히고, 뭐 젖힐 때 뻗어가면서 이 싸움도 충분히 모양은 좋지 않지만 할만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흑이 지키면 백도 지키고, 흑이 뭐 쉬어가면 이런 자리 젖히고 호구치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변화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백 입장에서 흑 입장에서 이곳을 뻗으면 날일자로 두고, 뭐 흑이 쉬어오면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두면서 뭐 이 돌이 잡힐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끊더라도 원성진 구단의 전투력이 강력하긴 하지만 이 전투 자체는 흑이 조금 불만이라는 전투겠죠. 그래서 원성진 구단도 바로 나와서 끊지 않고 이곳을 일단 좌변 쪽 한 점을 제압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뛰쳐나옵니다. 자, 박정환 구단 두텁게 들어두고요.
자, 밀고 사라질 때, 자, 이곳을 벌려가면서 일단 좌변 쪽 두 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유연하게 판을 짜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벌려두면서 우상 3점도 압박을 하고요. 원성진 구단도 이제는 다시 한번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변 쪽까지 베개 돌이 왔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두고 싶지만 이렇게 모자시움 한 방 맞고요. 그 다음에 한 방 더 맞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베개 이제 상변 쪽 중앙 쪽 모양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중앙 쪽에 주도권을 백에게 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 거의 절대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뛰어가니까 이 입구자는 언제든지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베개돌이 상변 쪽까지 와 있기 때문에 흙의 벌림을 차단하고 있죠. 흙이 3칸 벌려갈 수가 없어요. 젖혀서 싸우면은 이 싸움은 흙이 둘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흙에 벌리는 수까지 모양까지 제한을 해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터운 수이면서 공격의 의도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밀어두고 이제 기분 좋은 활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물론 그냥 이어주더라도 백이 나쁠 건 없는데요. 이제 프로 기사들이나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활용을 그냥 당해주기는 싫어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하나 들여다봐 놓고 이것을 붙여두면서 약간은 효율적으로 이 약점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물론 지금 끊는 게 흙이 성립을 하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밀고 가면서 빈축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끊는 수가 뭐 끊어갈 수는 있지만 잡히면은 결국에는 끊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의 의도는 흙이 젖히면 늘면서 조금 더 모양 좋게 베개 모양을 갖춰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수를 보자 원성진 구단도 어쨌든 들여다보고 있는 수가 흙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수기 때문에 흙도 약간은 득을 봤다 볼 수 있고요. 손을 돌려서 젖히고 호구치고 우상 쪽 돌은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 교환만 해두고 우하 쪽을 굳혀두면서 집균형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주 팽팽한 바둑인데 박정환 구단 이 능수는 진짜 침착한 기사, 침착한 기풍을 가진 기사가 아니라면 너무 발이 느린 수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두텁게 두어갔고요. 자, 두어가니까 한방 기분 좋은 교환이죠. 교환해주고 나래자를 두면서 원성진 구단도 이제 좌변 쪽부터 나왔던 흙돌들을 확실하게 연결해 가고 흙의 모양을 조금 구체화 시켜 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어가니까 박정환 구단 중앙 쪽은 그냥 흙이 모양을 지어도 타개가 쉽다, 어렵지 않다,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우하 쪽을 파먹는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물론 흙 입장에서 우하 쪽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중앙 쪽에 나래자로 지켜두었던 흙의 세력이 별 볼 일 없는 세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도 우하 쪽은 주더라도 이 중앙 쪽의 흙의 모양을 키워가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차단해 가니까 딱 들어가고, 자, 이곳을 들어갔을 때 흙이 무작정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것도 물론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잡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이 칸수가 넓고 베개 호구만 치더라도 쉽게 안형을 잡아갈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무식한 공격은 웬만해선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성진 구단도 일단은 상변 쪽을 나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막았을 때 이 두 점이 떨어지는 건 조금 싫기 때문에 한 번 더 늘어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수는 이제 흙이 늘고 잡을 때 그 다음에 차단을 당한다면은 백도 이제는 물론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겠지만 집으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두어야 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다시 한번 침착한 수를 꺼내 드는데요. 바로 이 느는 수가 하나 교환을 해두고 늘었네요. 하나 교환을 해두고 딱 늘게 되니까 중앙 쪽 그 좋던 흙의 모양이 다 깨지게 되면서 지금은 백이 덤 없이도 흙과 바둑이 비등할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볼 수 있고요. 자, 원성진 구단 상변 쪽에서 한번
붙이고 눌러가는 쉬어가는 수가 조금 유리함을 백에게 넘겨주었다 볼 수 있고요. 자, 형세가 만만치 않다고 본 원성진 구단, 결국 이곳을 차단해가면서 백돌에 대한 공격을 노려보는데 박주환 구단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타개를 해 나갑니다. 자, 쭉쭉 밀어두는 교환을 해두고 이곳을 다시 한번 밀어가고요. 자, 흑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백의 근거를 없애면서 공격하고 싶지만 백이 가만히 느는 순간 이 백돌을 더 이상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서 끊어도 여기 붙이는 맥점이 준비되어 있죠. 오히려 흑돌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붙이고 막으면서 두 점을 제압하는 정도로 만족을 하지만, 자, 단수 쳤을 때도 있기에는 조금 불만입니다. 자, 있는 거는 요 자리까지 선수당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도 좀 성립을 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환을 해두고 딱 털을 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흑이 두 점을 잡으면서 5집가량 이득을 볼 동안 흑의 중앙 쪽 모양은 완벽하게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성진 구단도 결국에 우변 쪽을 막으면서 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노려보는데 박주환 구단이 한번 지켜두고요. 자, 단수 쳐두고 중앙 쪽을 막아서 지킬 때 이 한 점도 뭐 두텁게 살려두고 싶지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날일자를 두면서 흑의 중앙을 완벽하게 깨고요. 자, 한 점은 잡아갈 수 있지만 밀어두고, 자, 이런 식으로 날일자 한 방, 두 방, 세 방으로 흑의 진영을 다 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원성진 구단 부랴부랴 백의 약한 곳을 찔러가면서 어느 정도 집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물론 이렇게 집 모양을 내면서 흑도 이제는 한 6집 정도 차이가 났던 바둑을 3, 4집 정도로 줄이기는 했지만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별로 변수가 없는 바둑이기 때문에 박주환 구단이 4집 정도의 우세를 역전을 당할 기사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해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원성진 구단으로서는 계속해서 추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박주환 구단이 이런 수들만 보시더라도 너무 두텁게 정리를 잘하고 있죠. 자, 이 수도 안 두면은 어떤 뒷맛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직사궁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는 형태인데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집으로도. 그래서 박주환 구단 선수를 잡고 이제는 거의 승리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자리를 딱 두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데 젖히고 치받는 교환까지 해두고 이런 식으로 딱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는 결국에는 몇 수 더 두다가 원성진 구단이 도를 거두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마무리가 다 된 상황이고 집 차이도 4-5집가량 차이가 나는 대국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원성진 구단이 역전을 하기란 쉽지가 않고요. 결국에 한 10여 수 정도 더 두고 불개를 선언했는데, 자, 이 바둑 처음부터 보자면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박주환 구단이 원성진 구단의 전투력을 의식하고 그런 식으로 판을 좀 짜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서 박주환 구단이 두터운 수들로 확실히 유리함을 나타냈고요. 자, 불리했던 원성진 구단 차단을 해가면서 백돌에 대한 공격을 보지만 그 돌들이 너무 쉽게 타개가 되면서 결국 계속 우세를 지켜내고 박주환 구단이 승리를 했던 그런 대국입니다. 자, 박주환 구단 어쨌든 패자조에서 원성진 구단을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우승까지 기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